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혁신기술단장 김우주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와글와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행사, 매년 추진하던 행사였는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니까 새롭기도 하고 또 굉장히 색다른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개방형 생태계의 미래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업무를 맡아서 시작한 게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11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 당시의 문제점은 이러했습니다. 전자정부 그 당시에 2007년까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약 5년 정도를 조사를 했거든요. 전자정부 사업의 약 71%가 그 당시에 특정 기업에 종속된 개발 프레임워크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대기업이 제공하는 개발 프레임워크에 종속돼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성이나 LG나 SK 같이 그 당시에 전자정부 사업을 많이 수행하던 대기업의 프레임워크 71%가 대기업 프레임워크를 사용 중에 있었죠. 이런 이제 특정 기업에 종속돼 있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전자정부 사업을 구축하다 보니 사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좋은 도구거든요. 여러 가지 개발 생산성 향상이나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키는 측면, 유지 보수의 효과를 높이는 측면,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많은 그런 프레임워크였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특정 기업에 종속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단점들이 속속 도출되기 시작했죠. 일단은 기업 종속이었고요. 그래서 개발한 기업이 이후에 유지보수나 고도화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종속성이 발생을 했고요. 만약에 사업자가 바뀐다면 프레임워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전에 개발된 걸 재개발했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비용이 증가했고요. 또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갖지 못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많이 취약해서 수주의 제약이 많이 발생하는 불공정한 공공시장 환경이 촉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08년부터 오픈소스에 기반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개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85억 정도가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약 대중소기업의 12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목표는 심플했습니다. 특정 기업에 종속된 환경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개발 프레임워크의 장점을 살려서 정보 시스템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갖지 못한 기업들한테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표준 프레임워크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혹시 이거 만들어지면은 그래도 대기업들이 계속 위너가 되는 거 아니야? 중소기업한테는 베네핏이 없는 거 아니야? 혹은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범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안정적으로 유지보수는 누가 할 거야?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그런데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어? 이런 각층의 서로 다른 우려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성공하고 실제적으로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려면 전략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거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개방형 생태계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략으로 채택한 이후에 저희의 프로세스는 매우 심플해졌습니다. 만들 때는 같이 만든 걸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 지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11개 대중소기업이 다 같이 참여해서 기술을 공유하면서 협력 개발하도록 하였고 또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48종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했습니다. 현재는 오픈소스가 좀 더 업데이트되거나 변경 추가되면서 50종의 오픈소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이해관계자와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하였고 매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산학연 협의체를 개최하여서 20회 이상의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추가할 것인지를 같이 만들어 갔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은 모두 개방했습니다. 개발자들을 위해서 무상 교육도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소스코드 전체를 전면 개방하였으며 지적 재산권도 민간에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우려가 나왔던 누가 이 오픈소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그리고 개발자들이 주도가 되는 오픈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오류 개선, 패치,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민간협력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 자체는 오늘날 정부에서 또 방금 소개를 했던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도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그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공공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할 때 굉장히 따라할 수 있는 잘 정립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드의 난리지를 안쪽으로 가져오는 아웃사이드 인 방식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크게 4가지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표준 프레임워크 설계를 했었어야 됐고요. 전체의 기본 기능과 아키텍처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그때 3년 동안 추진된 모든 전자정부 사업들을 분석을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됐던 54개의 기능과 219개의 공통 구성 요소를 뽑아냈습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이 도출이 된 만큼 이들을 어떻게 해서 프레임워크로 묶어낼지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했는데 오픈소스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픈소스 정책을 채택을 했죠.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배포 및 사용에 제한이 없는 라이센스 정책을 채택했고요. 최종적으로 아파치 라이센스나 이에 준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검증되어 있는 오픈소스들을 우리가 원하는 기능에 매핑해서 평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평가는 2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논리 테스트와 물리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논리 테스트는 후보 오픈소스 175종을 기능,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들을 함께 쓰는데 문제가 없을지 기능적 요구사항은 만족하는지를 테스트했고요. 이렇게 해서 선정된 오픈소스 85종을 가지고 그들의 최종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기본 함수 테스트와 퀄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 오픈소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오픈소스는 그 당시에 48종의 오픈소스가 선정이 되었고요.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소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프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소스코드가 공개된 이후에 11년째 매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에도, 19년에도, 20년에도, 21년에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오픈소스의 첨단 변화를 따라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공통 컴포넌트나 새로운 첨단 기술에 맞는 신기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여러분이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3가지 이유는 일단 보안입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출시될 때마다 시큐어 코딩 검증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안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센스 점검입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여러분이 상업적 활용의 표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셔도 문제가 없는 안정되고 검증된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프레임워크는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준수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를 통해서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호환성, 접근성 있는 소스 코드를 만드시는데 충분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생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자, IT기업, 상용 소프트웨어, 수요기관 모두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방형 생태계를 차지하시는 스테이크홀더가 되시고요. 이들 모두에게 각각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각각의 역할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통해서 일단 수요자의 생태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공공 부분의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현재까지 4,100개의 사업, 이들의 총 사업비가 약 4.5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에 도입이 되었고요. 연간으로 보면 약 60%의 공공정보화 사업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폭넓은 수요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상용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생태계 부분입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들의 시장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와 상용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 확인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188개 이상의 기업들의 222개 이상의 제품들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와 호환성을 확인받아서 공공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풍부한 개발자 기업 생태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반에 우려하셨던 부분인데요. 과연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발자가 충분하겠어라는 우려가 상당히 초반에 많았습니다. 현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실제적으로 교육받으신 기업은 2,800개 이상의 기업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5,830명 이상의 개발자가 정식 수료증을 발급받으셨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월 1회씩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무상 교육을 2010년 이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생태계로의 확산입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오픈소스이고 또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표준 프레임워크는 17개국의 33개 이상의 사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표준 프레임워크의 발전과 확산에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표준 프레임워크 오픈 커뮤니티,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자 커뮤니티입니다.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10년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오픈 커뮤니티가 창립이 됐습니다. 월 1회 기술 세미나를 하면서 첨단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된 첨단 기술들을 나누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개발자 공모전, 슈퍼 개발자 K 같은 개발자 공모전도 있었고 또 커미터들이 모여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발전 방향과 계속 출시되는 표준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기능들을 테스트하고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오픈 개발자 표준 프레임워크 커뮤니티는 현재 16,699명의 개발자 회원이 참석을 하고 있고요. 기술 세미나만 그간 90회 이상 개최하면서 14,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오픈 커뮤니티는 현재 좀 더 지속적인 발전과 아마 그 이전 세션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반이 되고 있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 의 개발자 생태계와 함께 통합이 되면서 커뮤니티 자체가 오픈 플랫폼 커뮤니티로 현재 새롭게 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다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고도화를 담당을 해왔고요. 또 여러 공공기관이나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기술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발자 대상의 지속적인 무상 교육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용 소프트웨어들의 호환성 확인을 위해서 상용 소프트웨어들 아까 말씀드린 다수의 상용 소프트웨어와 표준 프레임워크와의 호환성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런 그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이전 세션에서 여러분이 아마 공유를 받으셨을 텐데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이제 클라우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웹 기반으로 전자정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통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보의 환경이 물론 웹은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개발 운영되는 환경이
클라우드로 나아감에 따라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웹 기반 서비스, 그러나 운영되는 환경은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 이렇게 사용자 환경과 운영자 환경이 함께 바뀌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사용자 관점의 웹 기반 환경을 잘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로서 운영자 관점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잘 결합이 되어서 미래의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사용자 관점의 편리한 웹 기반에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클라우드 기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자정보 서비스의 공통 기반으로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